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3% 상승, S&P 500이 0.13% 하락, 나스닥이 0.39% 하락했고요. 자, 이날 발표된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었죠. 바로 8월달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시장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었고, 7월 달은 2.5%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성적표는 전년 동기 대비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2.2%밖에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고, 따라서 금리 인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마감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 때문에 다우지수는 상승을 유지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마감한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매우 다르죠. 자,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빨리 해주시기 위해서는 작년 말로 가야 돼요. 작년 이맘때, 작년 10월 달에 제가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2023년도 11월, 12월 FOMC 회의가 남아 있었고,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금리 인상 여지에 저는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은요,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잡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은 경기 침체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밀리면서 금리 인하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 기대감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확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이미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연준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몇 달 전에 여전히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이슈를 먼저 땡겨 쓰고요, 가지고 놀다가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하고 금방 질려서 다른 이슈를 계속 찾는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이슈라고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의 핫 이슈는 경기 침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7월 달 대한민국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찍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는다, 경기 침체 이슈 튀어나올 거다,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쓰리 주식시장 올라가는데 너는 왜 자꾸 하방을 열어놨대 라고 하셨고, 그래, 너 하방 열어놨어? 어디까지 열어놨어? 장중에 2,400은 깨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8월 5일날 장중에 2,400이 깨졌고 종가로 2,400을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미쓰리 예언대로. 자, 그렇게 저는 지금 경기 침체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다라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해석하기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 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얘기고 급격하게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9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돼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해소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승 피로감 때문에 S&P 500과 다우지수가 하락 마감한 거다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자, 그렇다면 왜 혼조세로 마감했느냐? 주식시장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리잖아요.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다. 이날 발표된 9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70.1을 기록하면서 예비치 69보다 높았고요. 올해 5월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 심리지표, 심리자 들어갔고 주식시장 다우지수 지금 사상 최고치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 소비 지출도 좀 좋아질 거라고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개인 소비 지출도 주식시장 좋으니까 뭐 지갑 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많이, 급격하게. 좀 세게 얘기하면 급격하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자,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미쓰리 예언대로 된다면 11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한 달 정도 뒤에 미쓰리가 저때 저 얘기를 그래서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쓰리 말대로 실현이 된다면. 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 생각을 얘기해드리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7월 달부터 7월 말 때부터 뭐 말인지 중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월 달부터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뭐였냐면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증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2024년도 연준이 한 25bp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점도표에서 보여준 75bp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무려 2024년도 8번 금리 결정에서 6번에서 7번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린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7월달 주식시장이 좋아도 여러분 이거 주식시장이 미친 거예요 라고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8번의 금리 결정에서 6번, 7번을 금리 인하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미국 망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저는 7월 달부터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썼냐 하면 8월 달 미쓰리가 주식시장에 집중하겠다. 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 그래야지만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미쓰리 말대로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죠.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겁은 났겠죠. 자, 그리고 9월 달이 됐습니다. 또 9월 초에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일단 8월 달부터는 충격이 덜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나온 경기 침체는 얘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해라 하는 연준의 압박용이다. 라면서 계속 저는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상황이 뭐냐면 9월 달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뚝 튀어나오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50bp 금리 인하면 야 미국 경제가 저렇게 50bp를 인하해야 될 만큼 저렇게 엉망인 거냐? 그렇게 시장이 걱정할 수 있으니
25bp만 해도 된다라고 막 몰고 간 거예요. 그냥 속으로 저 미친 것들 아닌가 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썸네일을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50bp 금리 인하에서 미쓰리가 맞췄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요?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뉘앙스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쓰리가 쭉 7월 말부터 이렇게 미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맞췄구나라고 제 머리를 이렇게 쭉 압수수색해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지금 나오는 선물 시장에서 11월 달에 25bp가 얼마냐, 50bp 확률이 얼마냐 다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둔화된 거를 보면서 만약에 10월 초에 또 한 번 고용 지표가 둔화되게 나온다면 또다시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는 11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압박용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용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정답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 50bp를 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당연히 했는데 전문가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50bp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야? 근데 걔네들 생각이 틀렸죠. 그런데 걔네들의 생각이 10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10월 달 그림을 그린다면 물론 저는 아직 증권사 10월 달 증시 전망을 보질 못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만 그림을 그려본다면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또다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겠죠. 9월 달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9월 달에 여러분 경기 침체 이거는요. 9월 달 50bp 금리 인하하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라고 했지만 10월 달 나오는 경기 침체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야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했는데 11월 달에 또 50bp를 해야 될 만큼 진짜 안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10월 달은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어서 이게 이 경제는 말장난이어가지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졸라 또 포장해 놓쳐 있겠죠. 뭐 이럴 거예요. 3분기 발표되는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좀 안 좋아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했잖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포장해 버리면 얘네들 그냥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위에서 얼만큼 이제 매물대가 그래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팔아야지 이게 얼만큼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50bp 금리 인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네들도 맞추지 못했던 50bp 금리 인하 가지고 10월달 증시를 막 포장할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10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9월 달처럼 아름다운 경기 침체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가끔씩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데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매수했어요. 저는 새날 때문에 방송을 못했잖아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애널리스트들은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뭐 10월달 증시 막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미 일요일 날에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예상된다. 왜? 월말이거든요. 특히 3분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관들이 열심히 사줬어요. 그 기관들이 매수하는 걸 보고 외국인들은 매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목요일 날 갑자기 매수를 하는데 얘네가 선물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나타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은 조르여가지고요. 토끼여서 뒷심이 약해요. 약간 이런 얘기를 옛날에 멘트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여하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주식시장 외국인들은 매수했지만 상승했지만 종가에 쭉 빠졌습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하고 있지만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방송이 업로드 되자마자 또 주가가 뿅 빠져서 2649포인트, 2650포인트를 내놓습니다. 미쓰리 제가 도대체 시황을 뭘 보고 보는 걸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여러분 이 지표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라고 저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하튼 지금 시장 분위기 제가 여러분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무서운 사실은 제가 8월 18일 날 자랑을 좀 하자면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가 따로 국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는 무슨 얼어 죽을 2600에서 벌벌거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타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억지스러웠어요. 일단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인지 나발인지 그거는 저는 뭐 그냥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일어난다면 뭐 어느 정도 시장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어차피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둬야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했지만 얘네가 선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금요일도 외국인들이 매수했지만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질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중국의 뭐 바주카포급 경기 부양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세요. 제 생각을.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주식시장을 확 이끌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이슈가 없으니까 뭐 중국 부양책에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르네 마네 이렇게 종목별로 지랄 발광을 하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19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018년도 연말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가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 혼자서만 금리 인하한다고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2019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마친 사람이 아닐까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25bp 금리 인하를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2019년도 주식시장을 사실 아래로 봤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인하할 만큼 주식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금리 인하는 맞춰놓고 시장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2019년처럼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지금 경제가 많이 훼손됐어요. 제가 금리 인하 부분에서
작년 연말에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았었습니까? 3월 달로 잡았어요. 제가 3월 달로 잡았던 이유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빨리 대응해서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올해 연초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한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 그러려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해야겠네? 라고 3월 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미쓰리도 3월 달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월 달 금리 인하랑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다라고 제가 막 변명했단 말이에요. 제가 3월 달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9월 달라서 그나마 50bp 인하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 그거 누구 코에 갖다 붙여요? 만약에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 아마 시장 개판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미 작년에 금리 인하를 가지고 증시를 막 띄웠는데 그 기대감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대감인데 지금 고작 9월 따라서 올해 연말 한 3개월, 4개월 남기고 50bp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럼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여러분 경제가 얼만큼이나 훼손됐겠습니까? 그거를 50bp 금리 인하로 바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전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2019년도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유동성이 그래도 풍부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하튼 중국 얘기로 다시 가보면 이런 발상을 한번 해보죠. 야, 중국 경제가 얼마나 개판이면 저렇게 바주카포급 부양책이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 부양책이 제대로 딱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인데요. 지금 여러분 아마 미국이 대선이 아니었으면 저 미국 애들 맨날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네들은 주식을 띄워야 되니까 아니야 경기 침체 아니야. 하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지 않은 경제지표 갖고 와가지고 이거 전주 대비 17,000건이나 줄었어. 경기 침체 아니야. 이 지랄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물론 업종별로는 뭐 잠깐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구나. 중국은 여러분 폐쇄된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지경까지 부양책을 쓸 정도면 굉장히 많이 경제가 훼손됐구나. 그 훼손된 거를 너무 많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아무리 대규모 부양책을 써도 그 유동성으로 막 증시를 막 부양시키고 막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유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일요일 방송에서 9월의 마지막 날을 포함한 정말 징검다리식 질척거리는 그 휴일이 있는 한 주를 뉴욕 증시 기준으로 예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